2,000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네. 정시가 대략 한 명 정도가 국어가 약한 아이들은 네. 거의 네. 초조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투두가 아니라 네. 해부투두를 해야 된다. 네. 아, 오늘 영어도 해부, 되네요. 수학 암기 과목, 영어 암기 과목, 과학 암기 과목, 국어만 사고력 싸움이에요. 우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네네. 전체적으로 의대만 보면 대략 한 3,000명 정도 3,000명. 이게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수능 지원자가 50만 명 정도 되니까 50만 명. 아, 이게 어마어마한 통적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 63.9%고 정시에 36.1%를 뽑는데 그러니까 대략 한 수시에서 한 2,000명 정도. 네. 2,0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고. 네. 그다음에 1,100명 정도. 네. 1,089명이니까. 정시에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2,000명은 늘린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네. 2,000명이 늘어나면 거의 5,0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대학에서 신청한 인원은 40개 의대에서 네. 3,400명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2,000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네. 요걸 비율을 그대로 변경을 안 하고 계산을 대략 해보면 예. 수시가 한 3,200명 정도가 되겠죠. 네네. 네, 63.9%니까 네. 3,200명 잡아보고 네. 그다음에 정시가 대략 한 1,800명 정도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대략 한 800명 정도가 약간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네.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예. 자, 네. 교과와 종합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예예. 근데 교과와 종합으로 또 나누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예, 뭔데요? 자, 뭐냐? 어. 우리가 서울에서 지원한 아이들은 일반 전형밖에 지원을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지역 인재 전형이 지방 아이들이겠죠. 네. 우수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네. 지역 인재가 갈수록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수시만 놓고 볼 때 예. 전체 지원 인원을 보면 예. 57대 43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인원이 아까 1,900명 정도 됐지만 이걸 다 뜯어놓고 보면 네. 1,000명 남짓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1,100명 정도. 예예. 그래서 예. 늘어나는 숫자로 보게 되면 여기 교과가 332명인데 네. 이걸 비율로 계산해 보면 네. 대략 한 5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예예. 2,000명이 늘어난다고 볼 때. 네네. 그리고 종합이 훨씬 비율이 많죠. 네네. 672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119명 정도로 예예예. 늘어날 거란 늘어난다.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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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명에서. 예예. 논술이야 지금 94명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비율은 많이 늘리진 않겠죠. 그건 뭐 그러면 한 150명 이쪽 저쪽 해보자는 얘기죠. 큰 의미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네. 늘어날 수 있는 비율은 네. 대략 1,827명 정도. 네네. 그러면 1,800명 잡자는 얘기죠. 예예. 그러면 720명 전후에서 늘어나겠죠. 네네. 1,098명에서. 2,000명을 늘렸다고 했을 때. 그렇죠. 예예. 그럼 늘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라인이 네. 이 정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네. 이 정도. 네. 지역인재 전형도 따라서 늘겠죠. 늘겠죠. 그러면 이게 수시 라인이라면 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점수는 내려가겠죠. 당연히. 내려가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예예예. 그러면 정시를 보면 네. 이것도 정시도 나눠봤어요. 정시는 거의 80% 정도가 네.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이고. 네. 지역인재 전형이 20%대 있다는 얘기예요. 정시는 사실상 일반 전형이다. 그렇죠. 어느 일반 정도. 전형이죠. 이 상당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늘려보면 네. 대략 예. 이 비율을 유지해서 2,000명대에서 움직여 본다라면 네. 이게 한 1,4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1,400명 된다. 네, 예. 1,400명 정도. 예. 그다음에 지역 인재가 한 360명 정도로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일반 전형은 전체적으로 지금 수시가 한 1,800명 정도. 그다음에 정시가 대략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한번 보자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네. 1,300명 정도가 예.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1,300명이 늘어난다. 네, 늘어난다. 일반 전형으로. 일반 전형. 예,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예. 서울대가 정시 수시에서 뽑는 비율이 올해가 한 130명 전후. 네. 그러면 40명짜리 대학도 있고 100명대 대학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1,300명 정도로 잡는다라면 네.
100명짜리 대학으로 보면 네. 13개 정도가 늘어나는 셈이 되겠죠. 13개가 늘어났어. 대학이. 무려. 그러면 성적에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올 게 네. 예측이 되겠죠. 그렇죠. 점수가 그렇다고 해서 반토막 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네. 의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보면 지금 보통 한 100분위가 97 정도. 97 정도.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하죠. 예. 네. 올해 96 맞은 아이가 전남대 수의학과 예비 2번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네. 고려대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네. 그렇다면 의대만 놓고 본다면 97에서 움직인다면 네. 지역 인재는 지금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빼고 지역 인재 예. 빼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숫자가 내려가면은 업체에서 발표한 걸 보면 네. 1.3 정도 백분위가 내려갈 걸로 예측을 하는데 1.3은 내려갈 거다. 1.3 정도 백분위가 내려갈 거다. 예. 분명히 내려가긴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예. 자 그러면 의대도 하나의 희망이 되겠지만 네. 우리가 하나 더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의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스카라인뿐만 아니라 15개 라인도 입결점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내려가겠죠. 연쇄적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게 참 비참한 게 뭐냐면 예. 문과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는 문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예. 문과는 관계가 없다. 문과는 뭐 사실 이제 저도 문과 나왔고 네. 문과 가야 돼요. 문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과다 보니까 지금 이과 얘기하는 겁니다. 문과가 좀 약간 소외되네. 이과 갔다가 또 문과로 전과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아이들 때는 이제 의대 얘기하다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네. 무전공이 확대가 될 거란 얘기죠. 무전공 확대될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전공이란 건 뭐냐면 예. 학부제죠. 그렇죠. 계열로. 계열로 들어가서 선택하는 거죠. 네. 예.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예. 이렇게 들어가는 학과 모집도 있고.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계시면 이제 그렇게 모집하는데. 자율전공 같은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것 또한 또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 성적에 따라서 본인 희망 학과가 결정이 될 텐데 네. 성적이 나쁜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학점이 나쁜 애들. 그렇죠. 학점이 나쁘면 본인이 원하는 과에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예측이 되는 문제점은 네. 참고 다니던가 반수를 하던가 그렇죠. 자퇴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네. 15년 전에 시행이 됐다가 네. 백했다 다시 그렇죠. 나오는 제도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학부제 했다가 네. 학과제로 바뀌었다가 일부 학부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거는 지금 잠깐 벗어난 내용이죠. 네, 벗어난 내용이 벗어난 납니다. 내용이고 다시 돌아가서 자 들어가면 네. 의대는 이렇게 지역 인재와 일반 전형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시 모집을 보면 네. 지금 현재 이걸로만 봤을 때 네. 교과가 913명입니다. 네. 그럼 굉장히 적은 거죠, 사실. 그렇죠. 옆집에는 잘 가는데 우리 집은 못 가는 거예요. 전교 1등하고도. 네. 자, 종합 전형이 905명이에요. 네. 그렇죠? 네.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이게 47% 정도 예.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논술이야 9개 대학에서 워낙 적게 뽑으니까 네, 논술은 뭐 그렇다 치자는 네, 얘기예요. 논술은 좀 애매하죠. 자, 네. 그러면 의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실제 아이들 지원 패턴을 따져보면 따져보면 의대와 나머지 메디컬 라인을 네. 섞어서 쓰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의대 하나 쓰고 뭐 치의대 쓰고 한의대 쓰고 뭐 그렇죠. 예, 약대 쓰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살펴보자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인원이 2,000명이 늘면 네. 이 아래까지 점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미치죠. 얘기죠. 예. 네. 예. 우선은 지금 중학교 때는 내신에 함몰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90점이라는 점수에 함몰되지 말자. 네. 옆집 아이를 바라보지 말자. 옆집 애를 보면 자꾸 우리 집 애를 탁달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점차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아, 성장 발전으로. 네. 예. 그리고 무조건 선행을 잡아 뽑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네. 목동에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미적하는 아이를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역량이 돼서 쫓아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엄마의 욕심에 의해서 끌고 가게 되면 끌려가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한 번은 넘어질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많죠. 그래서 네. 우리 아이의 페이스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 단 어머니들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건 이렇게 되니까 늘어날 거니까 의대 보내세요. 물론 이 취향에 맞는 분들이 이걸 듣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걸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하나씩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입시의 흐름을 알고 우리는 아이의 방향성을 잡자. 일단은 뭐 사실 2,000명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아직도 모르는 지금 그렇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명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사실 뭐 역량은 뭐 부모님도 모르고 애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고민해 볼 부분은 예. 우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예. 교과가 900명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종합도 900명이고 예.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교과와 종합을 네.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볼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죠. 네네. 왜냐하면 교과로 쓰고 그걸 점핑시키는 단계가 종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의대를 내 점수에 맞춰서 밑으로 하나 잡는다라면 네. 학종을 통해서 위로 점핑시키겠죠. 그렇죠. 모든 의대 입시의 기본은 네. 교과가 기본이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일단 무조건 교과가 베이스다. 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네. 내신이 되는 아이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네. 최저를 못 맞춰서 의대를 떨어지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라는 너무 얘기죠. 많죠. 예. 자, 가천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가 3합 3이니까 네. 그리고 고대가 4합 5지 않습니까? 네. 3합 4만 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정말 악소리가 나는 점수라는 얘기죠. 예, 예, 예. 3합 4면 112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들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탐구 영역이 네. 하나 들어가는 영역도 있지만 거의 두 개 다 들어가고 절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네. 자, 절사가 뭐냐면 네. 소수점이 나오면 뒤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면 탐구가 예. 하나 1 찍으면 하나 3 찍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1, 3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수능 최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예. 의대를 겨냥한다면 두 개가 다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1, 1이나 뭐 1, 2 정도 돼야 된다. 그렇죠. 얘기죠. 자, 1, 2라고 한다면 3이니까 1.5니까 그렇죠. 0.5 절사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 2는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재학생들을 만나보면 수시에서 무너진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탐구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탐구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거의. 예, 예. 그리고 국어가 살아있고 수학이 살아있고 탐구가 살아있으면 네. 그거는 금상첨화다. 그거는 뭐 이제 의대 가는 거고. 그렇죠. 내신 좋은 애들. 그런데 수학은 일 찍고 국어 무너지고 탐구 무너지면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네. 설상가상이다. 아, 설상가상이다. 네, 네. 답이 없다. 그래, 엎치대 덮친 격이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뭐냐면 네. 탐구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네. 탐구가 단순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학교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중학교 때. 자, 과거 영재고 준비한 아이들은 2까지 다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과 정도는 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통과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의대 간 애들은 뭐 통과 정도는 사실 하고 가죠. 그렇죠. 예. 기본적이죠. 기본적이죠. 네, 원까지 들어가죠, 거의. 네네. 자, 원- 그런데 원까지. 이제 예. 우리 아이들 때 중학교 3학년부터는 과목이 바뀐다는 얘기죠. 또. 바뀌죠. 예. 네. 통과는 그대로 살아 있고 네. 물화생지 1, 2가 네. 물화생지로 가고 나머지 과목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좀 조각나는 느낌으로. 네, 예를 들면 역학과 에너지, 그렇죠. 전교와 빛 이런 네.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약간 단원을 쪼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단원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예. 얘기죠. 이게 과목으로 가는데 네. 문제는 뭐다? 등급이 5등급제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게 A, B, C 네.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평가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물화생지 1, 2가 네. A, B, C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일반고에서 내신 따위가 좀 수월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나눠주고 거기서 그대로 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 그렇죠. 어차피 뭐 절대평가니까. 네. 3등급 절대평가니까. 그러면 A 나오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30%에서 50% 선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절반 그리고 나오면 A 나오는 거죠. 특목자사 가면 70에서 90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항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없어지죠. 1에서 5로 가니까. 그러니까 2등급까지 나오려고 해도 30% 안에 들어야 되고 1등 나오면 1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수학과 국어와 영어도 물론 메인 섹터가 되지만 네. 의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 통사 통과해서 끝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내신에 들어가니 간이. 학종과 교과까지 준비를 한다라면 네. 염두에 두어야 된다. 아. 미리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 내신에 조각난 상태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ABC에서 네. 염두에 둬야 된다.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네. 알고 준비해라. 알고 준비해라. 근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조각난 이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이 투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렇죠. 아, 투 과목들도 어느 정도 물화생지 원투겠죠. 원투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화생지 원투에서 나눠졌던 것들을 네. 일반 선택에 물리학, 화학, 지구학, 생명과학 이렇게 해놨고 네. 나머지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죠. 네.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뭐 중학교 때 과학도 결국은 이제 중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다 그냥 좀 해야 되네. 만약에 의대를 겨냥한다라면 의대를 겨냥한다면 또 겨냥한다라면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엄마들 입장에서 지역 인재도 적지 않은데 네. 우리 지방으로 이사 가면 안 돼?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있을 수 자,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회 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여쭤보세요, 엄마들이. 그럼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냐. 네네. 그럼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 시청자 이 기준을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네. 현재 지역 인재의 기준이 3년입니다. 예예. 현재는 3년. 네, 예. 3년. 예. 근데 우리 아이들부터 현재 중2, 3부터는 6년으로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 예. 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다. 예.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사.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야 돼. 가야 된다는 얘기죠. 가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초6까지는 이사 갈 기회가 있는 거고 네네. 현재 중학생들은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중학교 예, 1학년은 끝났습니다. 3월 이전에 비수도권으로 갔으면 되는데 예. 이제 기회는 끝났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1이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끝난 거죠. 네, 없습니다. 예, 없어. 기회는 이거 지역 인재는 이제 없는 거야. 네, 없는 예, 거예요. 지역 인재 전형은 저는 사실 이게 고민을 해본 문제예요. 네. 그래도 예. 한 아이가 예. 원주로 이사 간 아이가 있습니다. 네네. 고등학교를. 예. 실예로. 실례로. 상당히 상위권의 아이인데 예. 지역 인재 전형을 쓰겠다고 3월 이전에 학교로 옮겼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거는 지역 인재를 쓸 수 있겠죠. 있죠.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좀 반대 의사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네. 아이가 뛰어나기나 하다 하더라도 네. 지역 인프라, 교육 인프라의 문제. 교육 인프라의 문제. 인간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인프라 문제를 예.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지역 인재 전형이 그러하다는 건 알고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8 입시 관련해서 현재는 뭐 그렇진 않지만은 이 수능 최저가 강화될 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예. 지금 올해부터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미 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강화돼, 학생부도 좀 강화돼, 면접도 좀 강화돼 이런 그러겠죠. 기조 속에서 지역 인재 갔을 때 진짜 우리가 뭐 3합4 우습게 보이지만 삐끗하면은 못 맞춥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에 가서 과연 맞출 수 있겠냐, 뭐 학습 분위기라든지 네. 학습 인프라가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서울대를 쓰는 아이들은 의대를 하나 정도씩은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네. 권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왜냐면 학교의 명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네. 화학과 생명을 통해서 네. 인공관절이나 네. 신소재 쪽에 관심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야, 그런데 관심 있는 애들이 있네. 멋있죠. 예, 멋있네. 대신 1.24입니다. 예, 1.24. 네, 예. 대단하죠. 예, 일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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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그 아이가 이제 합격 패턴은 예. 카이스트를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최초 합했고. 네, 학교장 추천으로. 네. 어머니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예. 대입에서 자소서는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 IST, 예.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네. 여기는 자소서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자, 3학년 어머니들은 여름 넘어간 자소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미니 학종이기 때문에 네. 준비는 해봐라. 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그 아이가 연대 신소재와 고대 신소재는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서울대는 1단계 통과를 하고 면접에서 네. 떨어졌어요. 예. 재료공학을 썼다가.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어디냐. 하나는 약대인데 약대 붙고 안 갔어요. 약대는 안 갔고. 네, 안 갔고. 네. 그다음에 의대를 썼는데 네. 문제는 뭐냐. 예. 수학이 항상 1 나왔던 아이예요. 항상 일 나왔어요. 예. 네, 성적표를 저한테 끝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유는 뭐냐. 3년 동안 받아본 점수 중에 최악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수능에서. 수능에서. 예. 자, 약대가 차이과대 약대였는데 차이과대가 3합 6입니다. 네. 그러니까 3합 6은 맞추고 3합 6은 맞춘 거야. 예, 맞추고 의대를 못 맞춘 거죠. 못 맞춘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인 건 예. 1.23이면 극강의 내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최저를 못 맞췄을 경우에 위험 부담은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수능이 중요하다. 수능은 네. 모든 입시의 시작점이고 모든 입시의 귀결점이다. 그러니까 입시의 시작이 사실 수능이다. 수능이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방에서는 그냥 내신 1.5 정도만 네. 맞춰서. 그러니까 지역 인재와 추천 전형으로 쓰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학종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좀 제한돼 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능 준비 거의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네. 근데 사실 내신 1.5라고 우리가 말은 지금 쉽게 하지만 네. 어마어마한 내신이죠, 사실은. 저는 어머니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닥달하시는데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양과 네. 어머니들 중2 때 학습 양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교 한번 해봐라. 아, 그리고 뭐라 그래라. 우리는 뭐라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죠. 아유, 뭐 중학교 때 무슨 공부를 해. 그럼요. 그렇죠. 예. 지금 애들은 뭐 사실 학원 다니고 힘듭니다. 입시가 빨리 바뀌어야 돼, 이거. 어? 네네.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을 말이야 달달 외우게 만들고 수학 이거 암기 과목 아닙니까? 이거 수학 암기 과목, 영어 암기 과목, 과학 암기 과목. 국어만 사고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안 돼. 애들을 왜 이렇게 뽑냐고. 그거는 교육부 장관 돼서 얘기라든지 하는 얘기고. 자, 그리고 제가 수능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네. 중학교와 차이는 중학교 내신은 암기력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이미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 땡땡땡 고등학교는 네. 수능형으로 내신을 출제합니다. 네. 이렇게 안내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내문에 나와버려. 그러면 수능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네. 수능이라는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능이라는 얘기죠. 예. 결국에는 사고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다? 지금 내신이 수능형화 되고 있다. 수능형화 되고 있다. 예. 그리고 내신의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해서 다 바꾸고 있다. 수능형화한다. 수능형화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일수록 수능 형태로 가고 있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일수록 거의 그대로 내거나 내신형. 양치기로 하거나 그렇죠. 아마 5년 걸 내고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이런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 약한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미 얘기입니다.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학교 의대나 또 서울대 이런 데를 이제 가려는 학생들이 사실상 이제 공부의 출발을 수능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수능 어느 정도 한번 잡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정확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개편되는 수능을 보면 네. 국어 같은 경우에 독서 문학이 필수로 돼 있고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선택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보게 되는데 네. 우리 아이들 때 수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정말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은 뜯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네. 국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문학은 필수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법과 언어로 돼 있습니다. 그럼 화법과 언어는 뭐 화법과 언어하고 네. 또 독서와 작문이에요. 이 세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잘 뜯어보면 네. 현재의 네 과목 중에 매체만 빠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국어가 원래 3개였던 것이 4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국어가 약한 아이들은 네. 거의 네. 초죽음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국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가 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늘었습니다. 예.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그거는 범위가 그러니까 늘었어. 작년에 킬러 문제가 빠지면서 수능이 쉬워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변별력이 사라지면 네. 대학에서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28년도 수능이 지금 중3에 이제 첫 해로 바뀌는 수능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회가 9개에서 2개로 통사로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과학이 8개에서 통과로 바뀌어서 시험을 볼 거란 말이에요. 예. 통사 통과로.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원래 과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과 같은 경우는 나는 사회를 안 했어. 네. 이제 사회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사 통과를 고1 때 배우고 건너뛰었다 3학년 때 수능에 배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네. 3학년 때 새 판 짜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냐.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3학년 때 이제 웬만한 건 A, B, C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부담이 좀 덜했었는데 이제 바뀌는 입시에서는 3학년 때도 5등급 내신을 하면서 다른 네. 진로 선택 과목들도 그래서 동시에 또 수능은 수능대로 1학년 때 배웠던 통사 통과를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수학이 이제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수학이 지금 현재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1, 2가 필수고 네. 미적, 기하, 확통을 선택을 해서 하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는 네. 대수, 미적분, 원, 네. 환율과 통계입니다. 이 세 개를 보고 그럼 미적과 기하가 빠졌다는 얘기는 네. 수능은 안 보지만 내신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내신 들어가죠. 그렇죠. 5등급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예, 얘기죠. 예. 그리고 대학에서는 네. 이미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했던 내용을 보면 네. 이 과목은 꼭 하고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라고 하는 핵심 과목이 있고 또 권장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네. 지금 과학 같은 경우에 물화가 어렵기 때문에 생지를 한다 이겁니다. 작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경희대 의대를 쓰겠다 이거예요. 네. 내신이 극강의 내신 1.08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학이 없어요. 화학이 그런데 경희대는 화학을 핵심 과목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지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집어넣게 되면 점수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가죠. 근데 쓰지 말자 그랬는데 그냥 썼어. 아이가 저팔계의 용기를 갖고 있어 썼어요. 밀어붙였어. 밀어붙였어요. 저팔계였어? 예비 40번 나왔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비 네. 40번이 뭐 끝났어요. 예.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입시라는 건 내신이 아무리 바뀌고 과정이 바뀐다 해도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서울대도
이수 과목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이수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투두가 아니라 네. 해부투두를 해야 된다. 네. 아, 오늘 영어도 되네요. have to do. 예, 좋아요. 아, 좋아요. 네, have to do. 예. 당원 터졌어요. 무슨 말인가 했네 순간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해부투두의 본질은 뭐냐면 네. 대학이 요구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대학이 요구하는 거. 대학이 요구하는 걸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대수 미적 확통이 과연 네. 쉽게 나올 거냐? 네. 라는 문제죠. 네. 작년에 공교육만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내겠다 그러고 했는데 수학도 어려웠고 네. 국어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 안 된다라면 대혼란에 빠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통사 통과가 들어가더라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시험은 역시 어려운 시험이 아니겠냐. 네. 물수능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입장에서보다는 쉬워지겠죠. 그렇죠. 통사 통과로 가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통과에다가 예, 예. 물리원 개념을 집어넣어 버린다라면 네, 네, 네. 개념은 통과인데 네. 물리원에 있는 내용이 들어온다면 할 네.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봤다시피 우리가 킬러 문항 뭐 없앤다고 하면서 엄청 어려운 시험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범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렵고 쉽게 내는 거는요.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게 수능은 어차피 지금 상대평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쉬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막 99점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어차피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남아있는 한 쉬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쉬워질 걸 대비해서 네. 정시에 네. 서울대를 예. 필두로 해서 예. 학생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과 성적이 들어가고 네. 면접이 들어가고 올해 25년도에 이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재수를 결정할 때 네. 아이들이 이걸 알고 결정했느냐라는 것도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보통 수능백을 바라보고 할 텐데 네. 이미 입시는 판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능백 판가리가 전형.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능백 전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크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때는 이게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자퇴도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하지 말자. 자퇴를 하고 사실 수능에 집중해가지고. 검정고시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 네. 엄청 늘었거든요. 네, 엄청 늘었습니다. 네, 근데 엄청 제가 늘었어요. 매년 검정고시를 2명에서 3명은 만납니다. 그럼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맞추면 제가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제가 물어봅니다.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저는 아니 그 뭐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학교 다닐 걸 그랬어요. 이거 아니고. 비슷한데 네. 제가 라면까지는 사겠습니다. 라면까지 약하네요. 네. 좋아요. 예. 뭐 하고 싶다 그러냐면 예. 교복 입어보고 싶어요. 교복 입고 싶어요. 네. 왜요? 저 가슴 아프죠. 검정고시 하면서 느꼈던 아픔들이 네. 그 한마디에 다 녹아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에. 교복 입고 싶 약간 맞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자퇴한 아이들도 있고 2학년 때 자퇴한 아이들도 있는 결국에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검정고시라는 건. 그리고 검정고시에 해서 잠실에 있는 모 여고아이였는데 예. 그 아이가 그 당해년도에 예. 대단한 아이죠.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갔거든요. 자퇴하고. 네. 예. 한 번 더 하자 그랬는데 예. 죽었다 깨도 안 하겠다. 아니 진짜 혼자서 고독하게 갑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하루 종일 지가 설계하고 짜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함께 가는 친구가 없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내신 관리도 하고 뭐 수행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학교 가면 도움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안 하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학에서 수시로 뽑은 애들을 오히려 정시로 뽑은 애들보다 약간 좋아하는 경향도 좀 있잖아요. 대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예. 절대 자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학종 애들이 학교 생활도 잘해요. 네, 충실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오히려 학종으로 예전에 많이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공정성 시비가 걸리면서 이제 수능을 그렇죠. 많이 늘린 건데 대학은 지금 학종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학종으로 뽑아도 그 아이들이 수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죠. 더 좋죠. 어떻게 네, 보면. 정시로 온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양대를 정시로 갔다 술만 먹으면 하는 얘기 있죠. 한 개만 더 맞으면 연대 갔는데 충실도가 떨어지죠. 떨어지지. 그러면 아깝지. 그 아이는 예. 다시 합니다. 내가 몇 점 차이도 안 나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요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능백 정시 전형이 줄어들면서 자퇴생을 좀 잡아야 되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정시가 지금 40% 이상 되면서 수능 100 전형을 하다 보니까 자퇴 유혹을 많이
많이 받아요, 애들이. 아, 그렇습니다. 내신만 딱 안 나오면 자퇴할까 이러는데 이거 잡긴 잡아야죠. 자, 그러니까 엄마가 입시로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네. 방향성의 혼선이 오기 때문에 예. 아이가 고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는 학과 공부를 하고 엄마들은 입시 공부를 하자. 그렇죠. 예. 그래야 로드맵을 제대로 짜고 네.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네, 세상에 네. 뭐 전문가가 많다고 하지만 뭐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2028 입시부터는 이제 자퇴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물론 그때도 수능 100이 있으니까 있긴 있죠.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조금 타격은 있을 것이다. 요 정도. 그 과정은 충실한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자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네.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엄청나게 자퇴하거든요. 지금 현재 네, 애들은. 맞습니다. 예. 자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실상.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통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자, 수능은 단순화되기는 하지만 네. 수능은 성격이 이렇습니다. 쉽게 내도 어렵고 어렵게 내면 쓰러지는 시험이 수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바뀐다 하더라도 공부는 일단 심도 있게 하는 게 맞다. 바뀐다 그래서 결코 쉬워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아유, 그렇죠. 쉬워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예.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쉽지 않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워낙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의대는 그렇죠. 상인호적이 뭐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유. 예, 97 정도 100분에 97 정도면 네. 수원 여자아이가 네. 4개 틀리고 이화여대 의대를 최초합하고 인하대 의대를 예비 1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주도 아이가 작년입니다. 5개 틀리고 경북대 의대를 28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많은 차이냐? 네. 둘 놓고 보면 100분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표점 1점 차이 나요. 1점. 예. 예, 문제 한 개.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네.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 뭐 증권사의 김 부장도 준비하고 뭐 김대리도 준비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야간반이 있는데 네. 지금 대학생들도 야간반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지만 우리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니까 네.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기회는 충분하다. 그리고 학습량의 어떤 담보 문제, 순공부 시간이 좀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순공이 늘어야 된다. 순공부 시간이 늘어야 예. 된다. 그리고 무조건 선행을 해서 많이 뽑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서 네. 심화학습이 돼야 된다. 옆집 아이가 수 원한다고 우리 집애가 수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과 네.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목동에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예. 중3이 미적을 거의 합니다. 추세가 트렌드니까. 예. 안 하면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신이 안 돼요. 예. 중3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미적하다가 다시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거를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건 웬 시츄에이션이냐는 얘기죠. 사실 중3 때 미정을 할 거면 중3 내신은 그래도 한 97, 8점은 나와주는 게 너무 높나요? 피스 오브 케이크죠. 뭔 소리야? 누워서 떡 먹기가 돼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 정도라면. 발음이 조금 네. 좋아요. 네. 어쨌든 그럼 이제 웬만큼 얘기가 다 되신 건가요? 웬만큼 정리는 됐는데 네네. 우선 요거 하나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 25년도에 입시해서 네. 어머니들이 좀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거는 네. 수능 플러스 학생부로 들어가는 구역이 서울대와 홍익대다. 아, 정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내신 구간이 이게 고려대가 내신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경희대와 국민대가 덧붙었다. 네. 그리고 면접이 교대와 의대만 있었는데 네. 연대가 면접을 붙이고 아주대가 면접을 붙였다. 막 붙이고 있다 지금. 네. 정시에서 그렇죠. 학생부와 면접과 서류를 지금 붙이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중앙대도 서울대처럼 서류를 붙였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게 확장 추세로 갈 것이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정시에서 수능 100이었던 지금 분위기였는데 이미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면접, 교과가 지금 막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대학에서는 이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거를. 네, 이미 예. 준비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내신 100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가 어려울 거라는 수능 얘기죠. 100. 내신 100이든 수능 100이든 둘 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애들이 결국은 뭐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학생부도 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정말 할 거는 많죠. 할 거는 많은데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중학생들이 내신만 하는 경우가 의외로 좀 있어요. 물론 뭐 의대 가는 그렇죠. 친구들은 안 그래요. 근데 당장 학교 내신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애들은 내신만 하는 거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리고 내신 외 기간에는 퍼져 있어. 놀아 좀. 내신 때 좀 집중적으로 내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내신 좋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내신을 1년에 6개월로 보거든요. 한 달 반씩 4번. 그럼 나머지 6개월 기간은 수능형 공부 준비를 충분히 해두면은 결국 고등학교 때 내신이 수능형인 경우가 많고 또 수능 대비도 되고 사실 면접도 이 수능 공부가 도움이 되거든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가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중학교 때 좀 해두면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예. 어느 정도 해야 의대를 가냐 이거예요. 예. 자, 어머니들이 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24년 그 수시모집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네네. 23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카톨릭 때 보세요. 예. 요 학교장 추천이 지역균형으로 나눠보면 여기 1.0입니다. 이게. 그렇죠. 1.18. 예. 극강의 내신이죠. 그렇죠. 평균과 70%는 다르죠. 자, 이게 70% 컷을 보면 여기 예. 1.0입니다. 여전히. 예. 70%도 1.0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카대는 뭐 워낙 유명하니 예. 강원대마저도 여기 내신이단 말이에요. 예. 1.13입니다. 그리고 경북대를 보면 네. 2.19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최저가 막강이죠. 최저가 너무 세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이거죠. 그 내신을 거의 뭐 전교 1, 2등에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려와도 수능을 거의 최저를 맞춰야 네.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점대면 이게 종합이지 않습니까? 예. 2년 전에 공주 한일과일을 만났는데 네. 선배가 3등급 초에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경북대를. 네, 경북대를. 네. 그건 이제 극강의 생기부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저도 정확하게 맞춘 거고. 자, 여기 경희대를 보면 1.0입니다. 이제 이 점수는 대학별 내신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올해도 경희대 아이가 와서 네. 그 40번 아이 때문에 네. 경희대 관계자하고 그 문의를 해보니 몇 점이에요? 예. 물어보니까 어. 한 명 빼고 1.0. 아. 한 명 빼고 1.0. 전부 1.0. 네, 예. 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 정말 이런 아이들 머리 만져보면 정말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이런 애들은 웃자는 얘기입니다. 돌대가리다. 그다음에 예. 나머지를 보면 거의 1점 초반에서 다 끊어진다는 얘기죠. 다 끊어져요. 그래서 1.3 정도를 예. 기준으로 잡자. 잡아야 되죠. 네. 1.3.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예. 치대와 수의회까지 예. 바라보면서 네.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수시로 하려면은 전교 1, 2등 정도 다 뭐.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가 넘어가게 되면 예. 약대까지 잡아놓고 학종으로 의대를 잡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생기부를 살려놓고. 네네네. 그러면 하나 팁을 드린다면 예. 그러면 화학과 생명공학에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학을 잡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의대 쓰는 아이들이 고대는 반드시 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시스템이나 바이오 의공학 같은 경우에 면접이 없지 않습니까? 3합7 끝내기 때문에 그 고대를 안전핀으로 걸고 의대나 약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참고하시고 참고로. 점수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네. 뭐 이 정도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네. 너무나 힘든 점수죠. 지금 희망을 꺾는 거예요. 이거 왜 보여주지? 알고 가자. 알고 가자. 알고 가자. 포기해라. 뭐 그런 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인생은 도전이다. 포기하고 싶은데.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신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네. 수능이 여기에 맞물려서 살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능이라는 것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6월, 9월 수능 가면 이게 점수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N수생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학생들은 꼭 당부드릴 부분은 네. 2학년 1학기 딱 넘어가면 네. 깊이 있는 상담을 좀 한번 해보자.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을 써야 될지에 대한 네. 구분점이 나와야 된다. 전형에 대한 그게 네. 나와야 된다. 내가 교과와 학종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수능을 끼고 정시까지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 부모 입장에서.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원리고 내신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정도 3년간 유지를 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1학년 때부터. 예. 그러면 2학년에 가면 내신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탐구 과목 때문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네. 과목이 벌어지고 과목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을 유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교권에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고 네. 지금 앞으로는 서류에 대한 부분도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최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개 영역 모두가 다 준비가 돼줘야 된다. 네. 포기하라.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 그래. 하면 된다. 그래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웬만큼 오늘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되신 것 같고 그래서 네네. 전반적으로 오늘 한번 일단 얘기를 해봤고 나중에는 또 좀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을 슬슬 들어갈 건데 어쨌든 뭐 결과는 약간 의대는 못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의 결과가 난 것 같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갈 수 있다. 우울한 느낌으로 아닙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뭐 6년 남았으니까 그럼요.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네. 이 방송을 보실 정도의 어머님들이라면 네네. 이미 깨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도 그만큼의 인사이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꼭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린다면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도만 잡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침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아이가 원하는 꿈, 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네.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성까지 고려해야 된다. 네네. 자, 오늘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또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 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또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걸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임성현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